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말 그대로 전쟁처럼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성장을 위한 경쟁?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바로 2026년 자신들은 생존이 걸린 정말 거대한 싸움입니다. 오늘 이 천문학적인 돈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누가 이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지 그 흐름을 제가 한번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7,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0조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스라엘 같은 나라의 1년 전체 경제 규모보다도 큰 돈이 단 하나의 산업, 바로 AI 인프라에 투입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숫자를 처음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이제 빅테크에게 성장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 싸움은 더하기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살아남느냐 아니면 사라지느냐, 거의 제로섬 게임에 가까운 생존 투쟁이 된 거죠. 2등은 아무 의미가 없는 아주 살벌한 군비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순서로 빅테크의 거대한 돈의 흐름,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기회와 리스크는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 쩐의 전쟁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싸움의 판돈이 얼마나 큰지부터 우리가 제대로 체감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그래프 좀 보시죠. 왼쪽에 있는 과거 평균 성장률도 사실 결코 낮은 게 아닌데 2026년 전망치를 보세요. 이건 그냥 수직 이륙이죠. 전년 대비 60%라는 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미국의 4대 하이퍼스케일러, 메타,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더 쓴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기업의 체질, DNA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자본 집약도라는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번 돈에서 얼마를 다시 설비에 투자하냐, 이 비율입니다. 과거에는 8% 정도만 재투자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무려 26% 이상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치 날렵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갑자기 포스코 같은 거대한 제철소, 즉 장치 산업으로 변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죠. 아니, 도대체 왜 수익성이 나빠질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까지 돈을 태워야만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경쟁사보다 앞서가려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핵심은 사실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죠. 저거 그냥 아마존이 MS 이기려고, 구글이 메타 누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단순한 시장 점유율 싸움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 중 하나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정답부터 딱 말씀을 드릴게요. 아닙니다. 이 전쟁의 진짜 상대는요, 경쟁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아주 거대한 4가지의 물리적인 벽과의 싸움입니다.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첫째, AI의 뇌인 GPU 칩 확보. 둘째, 그 칩을 꽂아둘 데이터 센터, 즉 건물 짓기. 셋째, 그 엄청난 시설을 돌릴 막대한 전기 끌어오기.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걸 초고속으로 연결할 통신망 깔기. 이제 전쟁터가 키보드 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흙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으로 옮겨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를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MS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도 정작 외부 고객에게 팔 서버 용량이 부족해서 클라우드 매출 성장이 둔화됐어요. 왜냐? 한정된 자원을 내부 서비스인 코파일럿이나 파트너인 오픈 AI에 먼저 줘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성장 꺾이네 하면서 주가를 누르고, 그럼 MS는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결국 더 공격적으로 돈을 써서 인프라를 늘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일종의 악순환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기업들은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다며 돈을 쏟아붓는데 과연 시장, 즉 월스트리트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그냥 돈 많이 쓰네, 잘한다, 이렇게 박수 쳐주지 않아요. 아주 냉정하게 옥석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화면이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왼쪽에 아마존이 버는 돈보다 더 많이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니까 시장은 현금 소진을 걱정하면서 주가를 8% 넘게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메타는 똑같이 막대한 투자를 예고했는데도 주가가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명분의 차이입니다. 시장은 메타의 투자가 광고 효율 개선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즉각적인 수익으로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의 질문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성장을 위해 얼마나 쓸 거냐, 이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 돈으로,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이걸 묻기 시작한 겁니다. 투자에 대한 명확한 수익 계획서를 내놓으라는 거죠.
일단 짓고 보자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돈이 빅테크 금고에서 나와서 과연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저는 이걸 AI 골드러시라고 부르는데 마치 옛날에 금 캐러 간 사람보다 그 사람들에게 청바지랑 곡괭이 판 사람이 더 큰 돈을 번 것처럼 이 AI 전쟁에도 숨겨진 수혜자들이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 전기는 10배, 데이터를 옮기는 광섬유는 무려 36배, 그리고 각종 부품에 들어가는 구리는 6배 가까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최첨단 AI 전쟁이 결국은 가장 원초적인 원자재와 에너지 전쟁으로 귀결된다는 거죠. 특히 이 전력 문제, 이게 앞으로 가장 큰 발목을 잡을 겁니다. AA 서버 렉 하나가 기존보다 10배나 많은 전기를 먹어치우거든요. 이제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 건요, IT 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소형 발전소 하나 짓는 거랑 똑같아졌어요. 전기를 확보 못하면 AI 기업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를 어딘가에 담아둬야겠죠. 여기서 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최첨단 시대인데도 데이터의 90%는 여전히 가장 전통적인 저장 장치, 바로 하드디스크, HDD에 저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싸니까요. 테라바이트당 저장 비용, 즉 가성비가 압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게이트 같은 전통의 강자들이 AI 시대에도 꾸준한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이 AI 골드러시에서 진짜 돈을 버는 승자는 어쩌면 금맥을 찾는 빅테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곡괭이와 삽, 그리고 물과 식량을 파는 이런 공급망 업체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용량 스토리지, 네트워킹 부품, 구리 같은 원자재, 심지어는 열을 식히는 냉각 기술까지 투자의 온기가 산업 생태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펼쳐질 이 거대한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할지 그 생존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테크 기업을 평가하던 낡은 방식, 단순히 사용자 수가 얼마고 트래픽이 얼마고 이런 건 이제 버려야 합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앞으로 시장은요, 딱 3막짜리 연극처럼 흘러갈 겁니다. 1막, 2025년까지는 묻지마 투자 시기입니다. 누가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짓나 경쟁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승부는 2막, 바로 2026년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그래서 그 막대한 투자로 돈은 벌었어? 라는 냉혹한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효율을 내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진정한 옥석 가래기가 시작될 거고요. 우리 투자자들이 머릿속에 꼭 담아둬야 할 4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테크는 이제 가벼운 성장주가 아니라 무거운 장치 산업이다. 둘째, 따라서 성장률만 볼 게 아니라 투입 자본 대비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 즉 자본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셋째, 진짜 보물은 화려한 빅테크 뒤에 공급망에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2026년이 바로 이 모든 투자의 결과를 증명해야 하는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모두가 몸집 불리게만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과연 누가 가장 덩치가 큰 제국이 아니라 가장 수익성 높은 알짜배기 제국을 건설하게 될까요? 그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앞으로 2, 3년간 우리 투자의 성패를 가를 겁니다.